안녕하세요. 저희는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마을팀장 김태임. 공모사업 담당자 유서연이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은 이웃 만들기 공모사업에 관심 있는 분들께 사업에 대해 안내를 드리고자 준비한 영상인데요. 이웃 만들기 공모사업이 무엇인지, 공모사업 신청서는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로 구성해 보았는데요. 마을 공동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웃 만들기 공모사업의 개요를 확인하고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법에 대해 살펴보는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 팀장님, 그럼 저희 신나게 출발해 볼까요? 네,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마을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마을 공동체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는 이유는 이웃 만들기 공모 사업이 단순한 문화, 복지, 예술 활동이 아닌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마을 공동체 형성이 사업의 목적이 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 공동체의 사전적 의미는 화면에 보시는 내용과 같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팀장님. 사전적 의미보다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시면 안 돼요? 네,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마을 공동체란 마을을 단위로 함께 생활하는 공동체로 주민들이 모여서 관계를 맺고 마을에 관한 일을 스스로 해결하고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동육아, 미디어 활동, 마을 기업 등 마을 공동체 활동은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함께 마을 일을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모든 활동이 마을 공동체 활동의 주제가 될 수 있습니다. 팀장님, 그러면 마을 공동체 사업은 뭘까요? 네, 마을 공동체 사업이란 주민이 모여서 마을에 필요한 사업을 직접 제안하고 실행하는 사업을 말하는데요. 서울시는 지난 2012년부터 마을 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마을 공동체 활동을 지원해 왔습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들은 사업을 제안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안 내용을 어떻게 실행할지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고 마무리하는 모든 단계를 직접 수행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마을 공동체와 마을 공동체 사업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렸고요. 본격적으로 이웃 만들기 공모 사업에 대한 안내를 드려볼까 하는데요. 유서연 선생님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부터는 마을 공동체 사업 중에 하나인 이웃 만들기 공모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마을 공동체 사업은 모임 형성 단계에 따라 씨앗기, 새싹기, 성장기, 열매기 총 4단계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웃 만들기 공모 사업은 주민 모임 첫 단계인 씨앗기 사업입니다. 이웃 만들기 공모 사업은 모임 형성이 가장 중요해서 반복적인 만남에 대한 계획이 중요하고요. 구성원 간의 역할을 골고루 나누는 것이 모임 형성 및 유지에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주민 모임의 첫 단계인 만큼 어떤 활동을 하면 가장 즐겁고 오래 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부분이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웃 만들기 공모 사업의 개요를 설명하겠습니다. 사업의 대상은 앞서 말씀드린 바처럼 주민 모임의 첫 단계이므로 서울시 혹은 동대문구 공모사업에 참여 경험이 없어야 하며 같은 동에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주민 3인 이상의 모임 혹은 단체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해당 사업은 동대문구 내 서울형 주민자치회 시범 5개 동을 제외한 9개 동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이에 신청하시기 전에 내가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동이 사업 신청 대상 동인지 가장 먼저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이웃 만들기 공모사업 분야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마을 공동체 사업은 공익성, 공동체성, 확장성을 얼마나 잘 갖추고 있는지가 중요한데요. 다양한 이웃이 지속적으로 모여들 수 있는지, 그 안에서 얼마나 서로 함께 활동을 하는 것이 가능한지, 그리고 단순 나눔, 봉사, 기부가 아닌
마을 공동체 형성이나 회복에 얼마나 기여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이렇게 공익성과 공동체성, 확장성이 바탕이 된다면 마을, 교육, 환경, 문화 등 다양한 주제로의 공동체 활동이 가능하고 구체적으로는 화면에 보시는 예시와 같은 활동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편 이웃 만들기 공모 사업 선정에서 제외되는 요건이 있는데요. 먼저 수입을 발생해 금전적 이득을 취하고자 하는 영리 목적의 사업은 불가능하며 무조건 나눠주고 기부하는 형태의 복지 시혜적 사업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특정 정당 및 후보의 지지, 지원이나 특정 종교의 교리 전파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즉 간단히 말해 정치적, 종교적 활동은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세 번째로는 동일 유사한 사업으로 여타 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은 중복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접수된 모든 모임에 대해서 서울시 및 타시구, 타자치구 등과 중복 지원 사업의 여부를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미 유사한 사업을 하고 계신 경우는 선정자 요건에서 무조건 제외됩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강좌 운영 성격의 사업도 불가합니다. 앞서 보여드린 공동체 활동의 예시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공익성, 공동체성, 확장성의 요소를 갖추지 않은 개인의 욕구와 필요에 국한되는 취미 혹은 교육 활동은 불가합니다. 지금까지 이웃 만들기 공모 사업 대상, 분야 등 개요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요. 마지막으로 이웃 만들기 공모 사업 제안서 및 계획서 작성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이해가 잘 되실 수 있도록 제가 우리 마을팀과 함께 이웃 만들기 공모 사업에 참여한다고 가정하고 제안서와 계획서를 예시로 작성해 보았는데요. 빨간색 글씨로 작성된 예시 내용을 참고해서 실제로 제안서와 계획서를 써주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항목을 함께 살펴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사업 제안서 작성법부터 알려주시겠어요? 제안서는 모임을 제안하게 된 배경, 활동 계획 등 내용 전반을 정해진 항목에 맞춰서 구체적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모임 구분란은 제안 모임의 성격이 주민 모임인지 단체인지를 체크해 주시고요. 이웃 만들기 사업은 신규 모임의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규 지원으로 체크해 주시고 제안 사업명에는 원하시는 사업명을 적어 주시면 됩니다. 사업 지역은 내가 거주하거나 생활하고 있는 행정동을 적어 주시면 되고 사업 예산은 최대 지원액이 100만 원이기 때문에 최대 100만 원 내에서 활동에 필요한 예산 계획을 세우시고 적어 주시면 됩니다. 이웃 만들기는 자부담이 없으므로 이 칸을 따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단체 소개인데요. 여기서 말하는 단체는 단체 등록번호가 있는 경우에만 단체라고 보고 있으니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 칸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단체를 제외한 모든 모임은 주민 모임 소개란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모임 현황에서 모임명, 설립일자, 운영진 수 등을 모두 기입해 주시고 대표 제안자 세 분의 성함, 핸드폰 번호, 생년월일, 성별, 이메일, 주소까지 빠짐없이 다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팀장님, 주소는 돈까지만 적으면 되나요? 아니요, 주소는 예시에 적힌 대로 세부 주소까지 다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표 제안자 3명이 자신의 성명과 서명을 써주시면 되고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도 빠짐없이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계획서인데요. 모임에서 직접 정하신 제안 사업명과 모임명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하단에 있는 모이게 된 계기와 제안 배경은 모임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이웃 만들기 공모 사업을 왜 신청하게 되었는지 등을 상세하게 적어주시는 칸입니다. 실제로 주민분들께서 해당 부분을 작성하시는 것을 많이 어려워하시는데요. 이 내용 또한 적힌 예시를 바탕으로 작성하시면 보다 쉬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세부 사업별 운영 계획을 적어주시는 칸입니다. 운영 계획이 구체적일수록 좋은데요.
먼저 열린마을 강좌는 마을 아카데미로 대체되기 때문에 별도로 작성해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추후 마을 아카데미를 할 때에는 대표 제안자 3분 이상은 꼭 참석해 주셔야 합니다. 계획 내용을 작성하실 때에는 내가 쓸 목표와 예산, 그리고 세부 사업 계획에 대해 연계성을 가지고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들풀 모임에서는 먼저 산책단을 홍보하고 모집하는 것을 사업 1로, 같이 산책하는 활동을 사업 2로, 마지막으로 활동하셨던 분들, 나중에라도 같이 하고 싶은 분들과 함께 밥상 모임 갖는 걸 사업 3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계획서 내용 중에 횟수가 적혀 있는데요. 횟수까지 예상해서 적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네, 구체적인 실행 횟수를 계획하여 작성하는 것이 쉽지 않으실 텐데요. 대략적으로 활동을 하고자 하는 주기 횟수가 정해져야 다음 장에서 예산 계획을 세우실 때 세부 사업 계획과 맞추어 예산을 작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횟수를 대략적으로라도 적어 주셔야 됩니다. 다 작성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여기서는 목표와 예산 계획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요. 목표 및 기대하는 점은 내가, 우리가 모임의 활동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방향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들풀 모임은 새로운 이웃들을 많이 알게 되고 마을 속에서 즐겁게 살아가다가 내년에는 산책단 다음 단계인 동네 구석구석 몰랐던 부분들을 사진을 찍고 그림을 그려서 우리들만의 동네 지도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예산 부분에서는 총 사업비 100만 원으로 작성하였고 이웃 만들기 사업은 자부담이 없으므로 0원으로 표시했습니다. 예시와 같은 형태로 대표 제안자분들이 함께 고민하여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공모 사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제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인데요. 모든 예산은 집행 기준의 비목에 따라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첨부된 이웃 만들기 사업 안내서 파일을 열어보시면 그 안에 상세하게 작성되어 있으니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밑에는 제가 예시로 작성해 본 예산안인데요. 제가 하려고 하는 사업에는 간담회가 필요 없을 것 같아서 간담회비는 따로 책정하지 않았고 세부 사업 1, 2, 3에 맞춰 사업명을 적고 각 사업별로 사용될 예산 항목을 적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저는 산책단 모집을 위한 홍보비를 책정했고 어디를 산책할지 정할 회의 시 먹을 다가비를 책정했습니다. 두 번째 사업은 제가 총 8회 산책을 예정했는데 4회는 다과비를, 4회는 식비를 사용할 예정으로 적었습니다. 이웃 만들기 사업 안내서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식다가비는 동일한 날, 동일한 행사에 사용이 불가능한 점 참고하셔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밥을 먹는 사업은 예상 인원, 재료비 시세에 맞게 대략적으로 작성해 보았습니다. 이웃 만들기 사업은 식다가비가 총 보조금 50%까지 책정이 가능하고 그 이상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작성하시고 금액 합산을 꼭 하셔서 과다 책정이 되지 않았는지 한 번 더 확인 부탁드릴게요. 기타 다른 활동을 계획하시는 경우에도 항목별 집행 지침을 꼼꼼하게 살펴봐 주시고 계획을 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작성하셨으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에 작성할 페이지는 사업 참여자 명단 및 업무 분장표인데요. 여기에는 대표 제안자 및 회원들의 이름 전부 다 작성해 주시고 나이, 연락처, 이메일, 거주 지역, 담당 직무까지 다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대표 제안자 3분만 계실 경우 담당 업무는 대표 제안자로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이 부분을 작성 안 하시고 제출하시는 경우가 종종 계신데요. 꼭 다 작성해 주셔야 하는 점 유의해 주세요. 다음은 개인정보 처리 동의서인데요. 여기 페이지는 전부 예를 체크해 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드디어 서류의 맨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3번 법정 대리인 정보는 미성년이 아니실 경우 작성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맨 밑에 날짜와 서명란에 대표 제안자 및 참여자 명단에 계신 분들의 모든 성함을 작성해 주시고 서명해 주시면 됩니다.
처음 메일로 제출 시에는 성함만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추후 선정되시고 난 후에 협약할 경우에 원본 파일에 명단의 모든 모임분들의 서명을 받아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마을 공동체란 무엇인지, 이웃 만들기 공모 사업은 무엇인지, 또 서류 작성은 어떻게 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렇게 설명 한 번으로 여러 가지 궁금증이 해소되시긴 어려우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에서 사전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센터에는 마을자치 전문가 두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두 분께서 사전 상담을 진행해 주실 예정입니다. 사업 신청 전에 꼭 사전 상담을 필수로 신청해 주셔서 이웃 만들기 공모 사업에 대해 상세하게 안내받으시고 지원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대문구 마을자치센터 마을팀 김태임, 유서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